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 솔라나, 에이다, 폴리곤, 코스모스, 샌드박스, 알고랜드 등 여러 가지 가상자산이 증권형 코인이라며 증권형 코인에 대한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바이낸스 고소장에서 솔라나 등의 가상자산에 대한 증권성 내용을 지웠습니다. 이러한 SEC의 고소장 수정은 미국의 규제 환경 변화를 시사하며 가상자산 시장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겠습니다. 최근 미 대선 후보인 트럼프가 친비트코인을 지지하며 중국에게 코인 시장의 주도권을 뺏겨서는 안 되며 미국에서 코인 시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그리고 트럼프는 코인 시장을 적대시하는 SEC의 위원장인 게리 갠슬러를 당선된 첫날 해고하겠다고 파격적인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즉, 코인 시장을 지지하는 트럼프는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SEC의 헤드를 바꾸겠다는 의지죠. 그러나 SEC에서 증권성 코인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자세한 것은 SEC의 공식적인 입장과 발표가 이루어져야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지금은 의심의 단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 블록체인에서는 SEC의 증권성 코인 관련 뉴스가 근거가 부실하다며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SEC에서 증권형 코인에 대한 공격적인 입장을 바꾼다면 증권형 코인에 대한 매수세가 상당히 터져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증권형 코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SEC에서 분류한 증권형 코인 목록입니다. 우 블록체인에서도 말하길 아직은 SEC와 증권형 코인에 대한 뉴스는 근거도 부실하고 아직까지는 신중할 기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지만, 결국 SEC의 증권형 코인에 대한 입장은 시간의 문제이며 SEC에서 시작된 증권형 코인에 대한 입장은 결국 바뀔 것이라 보여집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첫날 바로 코인 시장의 적대적인 SEC 위원장부터 자르겠다고 엄포를 놓았으니 말 다 한 것이죠. 따라서 증권형 코인에 대한 적립식 분할 매수 등 천천히 물량을 모아간다면 먼 훗날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당 증권형 코인에 대한 목록으로는 솔라나, 에이다, 폴리곤, 파일코인, 샌드박스 등이 있으며 해당 5코인 모두 제가 좋아라 하는 코인들입니다. 그 외에도 엑시 인피니티, 바이낸스 코인, 바이낸스 스테이블 코인, 디센트럴랜드, 알고랜드 등이 있죠. 디센트럴랜드, 알고랜드 해당 두 종류는 워낙 급등락이 심한 종목이니 소액 정도로만 건드려 보아도 좋아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코스모스, 코티, 칠리즈, 플로우, 인터넷 컴퓨터, 니어 프로토콜, 보이저, 대시, 넥소 등이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는 코스모스, 칠리즈, 플로우, 인터넷 컴퓨터, 니어 프로토콜 등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것은 미국의 금리 결정입니다. 국내 시간으로 8월 1일 새벽 3시에 미국의 금리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내일 새벽 3시인 거죠. 그리고 새벽 3시 30분에 FOMC 기자회견이 이루어지는데 해당 기자회견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월 1일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9월 17일 FOMC에서 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시 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아마 8월 1일 금리 인하는 이루어지지 않겠죠. 9월까지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대부분 알고 있으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통해 단기 조정에 대한 소재로 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8월 9월은 조심스럽게 알트코인의 마지막 저점 매수 진입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우상향이 예상되는 종목을 선별하여 한방에 풀매수하시기보다 차분히 물량을 모아가야 할 구간인 거죠. 괜히 비중을 한방에 풀매수하셔서 마음 졸이시기보다 여유롭게 매매임하시며 접근하시는 것이 오히려 돈 버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살펴볼 것은 비트코인 일봉입니다. 상위 시간 프레임인 비트코인 일봉 차트를 외부 구조와 내부 구조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외부 구조는 하락 추세를 여전히 보이고 있습니다. 일봉의 큰 파동이 고점과 저점을 낮추는 형태를 그리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매수측 유동성 값인 72,000달러 부근을 상방 돌파를 해주지 않는 이상 해당 외부 구조의 하락 추세는 지속 중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틀 전 비트코인이 7만 달러까지 상승하여 매수측 유동성을 돌파하여 외부 구조적 파괴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였으나 매수측 유동성을 끝내 돌파하지 못하고 고점이 낮아지는 형태를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비트코인의 내부 구조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시적으로는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상승의 구조적 형태를 점차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이미 특성 변화가 이루어졌으며 내부 구조적으로는 이전에 추세가 반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내부적으로는 고점과 저점이 점차 상승하는 상승파형을 그리고 있습니다. 현재 다소 조정 눌림이 나오고 있으나 유동성을 확보한 뒤 급격한 반등 움직임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매수 거래의 기회는 일봉의 공정가치 갭인 61,350에서 62,350달러 부근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공정가치 갭에서 급격한 반등 움직임이 나올 경우
매수측 유동성 72,000달러 부근의 상승 돌파에 대한 시장 움직임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살펴볼 것은 비트코인 4시간봉입니다. 차트는 항상 상위 시간 프레임과 하위 시간 프레임의 상대적 비교가 중요합니다. 상위 시간 프레임의 외부적 구조와 내부적 구조를 살펴보고 하위 시간 프레임에서 조금 더 면밀히 뜯어보는 것이죠. 따라서 하위 시간 프레임인 4시간봉 차트를 살펴보자면 비트코인은 특성 변화를 이루고 고점과 저점이 높아지는 상승파형의 진행이 확인됩니다. 즉, 현재의 조정은 지난 조정 흐름과 마찬가지로 저점을 높이는 영역에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승파형을 지속한다면 유동성 가격대는 63,200달러 부근을 이탈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조정 영역은 수요의 영역으로 64,300에서 65,700달러 부근은 중요한 지지 레벨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하위 시간 프레임에서는 주요한 매수 거래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가격대라는 것이죠. 해당 하위 시간 프레임에서의 매수 거래 기회를 활용하신다면 스탑로스는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유동성 가격대 63,200달러 부근으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위 시간 프레임에서의 매매 거래 기회를 살릴 것인지 하위 시간 프레임에서의 매매 거래 기회를 살릴 것인지는 구독자분들의 신중한 판단과 결정이 중요하겠습니다. 현재의 가격대이자 수요 영역인 64,300에서 65,700달러 부근에서 가격 반등이 이루어진다면 매수측 유동성 가격대인 72,000달러 부근을 확인하러 갈 확률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살펴볼 것은 알트코인 플로우입니다. 플로우 같은 경우는 지난 브리핑에서부터 지속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플로우 875원대의 매수 평단가를 형성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스탑로스를 815원대로 설정하시어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여 리스크 관리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 스탑로스에 대한 잠재적인 손실값은 마이너스 6.86%가 되겠습니다. 또한 그에 대한 목표 타겟은 1차적으로 1,100원대로 설정하실 수 있겠으며 1,100원대에 도달할 경우 플러스 25.7%에 대한 잠재적인 수익값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 2차 목표 타겟은 1,200원대로 설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2차 목표 타겟에 도달할 경우 잠재적인 수익 기대값은 플러스 37.14%입니다. 결국 결과적으로 수익이 날지 손실이 날지는 알 수 없으나 마이너스 6.86%의 잠재적 리스크를 짊어지고 플러스 25%, 플러스 37%의 잠재적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영상에서 무료로 안내드리는 분석과 거래 기회에 대한 내용은 참조책일 뿐 리스크 관리를 위한 장치나 잠재적 수익 기대값에 대한 설정은 각자의 매매 스타일에 맞게 응용하심이 옳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것은 알트코인 스텔라루멘입니다. 스텔라루멘 같은 경우는 며칠 전 신규로 안내드린 종목입니다. 스텔라루멘의 140원대의 매수 평단가를 형성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스탑로스를 130원대로 설정하시어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여 리스크 관리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 스탑로스에 대한 잠재적인 손실값은 마이너스 7.14%가 되겠습니다. 또한 그에 대한 목표 타겟은 1차적으로 170원대로 설정하실 수 있겠으며 170원대에 도달할 경우 플러스 21.43%에 대한 잠재적인 수익값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 2차 목표 타겟은 190원대로 설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2차 목표 타겟에 도달할 경우 잠재적인 수익 기대값은 플러스 35.7%입니다. 결국 결과적으로 수익이 날지 손실이 날지는 알 수 없으나 마이너스 7.14%의 잠재적 리스크를 짊어지고 플러스 21%, 플러스 35%의 잠재적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영상에서 무료로 안내드리는 분석과 거래 기회에 대한 내용은 참조책일 뿐 리스크 관리를 위한 장치나 잠재적 수익 기대값에 대한 설정은 각자의 매매 스타일에 맞게 응용하심이 옳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